방금 나온 질문 한 번 더 거듭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십니까? 현재 저는 그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입장은 우리 군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현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게 예.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의 생산이라든지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체계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반대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뭐 억제시키고 뭐 피로시는 뭐 여러 개 다양한 또 일단 공격을 당하면 작용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당연히 핵우산이라는 게 공포의 균형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반대고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반대지만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이 알아서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해주는 그게 지금 현재 입장이죠. 확인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 전략의 기본 명제가 공포의 균형 유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춤형 확장 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억제하고 대비한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묻던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플루토늄은 40여 킬로그램. 또 고농축 우라늄은? 고농축 우라늄은 확보하는 그런 확보하는 단계라는 것은 보유하진 않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량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 플루토늄은 40kg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특정하기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중수소, 중수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나 중수소를 북한이 확보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수소폭탄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장관님의 말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건 아시죠? 예.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인하는 것은 제한된다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4번째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의 어떤 성능을 고도화한다든지 소형화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2012년에 3차 핵실험 했을 때는 마치 실전 배치한 것 같이 당시 국방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후퇴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북한이 2006년, 9년, 13년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든지 하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도 우리가 임박 징후를 모르고 결국 몰랐다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 실전 배치를 했으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가지고 야밤에 북한 어딘가에서 남한을 향해 쏘면 쏠 때까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파괴하거나 교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실험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가지고 TL 이동식 발사대에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하여서 정보 당국이 정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나 KMD 체계를 킬체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킬체인이나 KMD는 우리 계획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현재 2020년대 초반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들 좀 가속화해야 될 필요성을 2020년대 초반이라는 건 그거는 희망 섞인 관측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대에도 KMD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SM3나 사드나 이런 거 도입을 포함해서 MD 체계를 완전히 새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노력은 전혀 없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적의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계획을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은 진행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각하게 KMD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 4차 핵실험 내지는 수소탄 실험이 8월 25일 합의 3항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비정상 사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비정상 사태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뭐 그러한 포괄적 의미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8월 25일 합의문의 사망은 당연히 폐기가 된 거고 그러면 그냥 그 트리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냥 자동으로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가지고 종합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합의 위반이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그냥 확성기 재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 재개를? 아니 그게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저는 그 당연한 걸 왜 자꾸 재량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관점에서 저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확성기 스피커 트는 것 정도가 뭐 충분한 대응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이거는 8월 25일 합의문 사망의 위반이고 위반했으면 그 즉시 반려가 되는 게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거듭 답변 드리지만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니 국회에 와가지고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 판단한다 그래놓고 오늘 국방이 끝나면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사적인 옵션만 해도 여러 가지 옵션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은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까지 된 것은 경계 태세 강화, 대비 태세 격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또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 대비 태세와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억제를 위한 또는 응징 차원의 그러한 옵션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